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사랑의 선택과 희생, 그리고 삶의 회복력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977년 15, 내 삶이 비뚤어진 운명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던 그때, 딸이 귀하던 우리 집안의 마흔둥이였던 난, 그 당시에도 공주님처럼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했었다. 교육자이셨던 아버지는 개인 교습을 시켜주신다 하였고, 곧바로 전라도에서 유학을 온 대학생 오빠에게 과외를 받았다. 사춘기였던 나에게 대학생이란 거대한 신분의 오빠는 처음 보는 순간 나의 시선을 뺏기에 충분했었다. 그러면서도 집안 형편으로 야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항상 통금에 쫓아다녔기에 그는 나에게 우상으로 다가왔다. 수수한 옷차림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그에게 나는 한순간에 반해버렸고 그 역시 나를 친동생처럼 잘 대해주었다. 그렇게 서로 가까워졌고 한 해가 지나갈 무렵 나는 그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긴 시간 고민하던 중 그에게는 입대 영장이 나왔고 그렇게 훌쩍 군대를 가버렸고 나는 전라도 신안이라는 곳에 배가 부른 채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임신을 하였고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나를 시댁에선 달게 맞아줄 리가 없었다. 나는 만삭이 되고 나서도 가족들의 빨래며 청소, 집안일을 해야 했었고 시할머니의 중풍병수발을 감당해내야 했다. 매일 밤을 눈물로 보내고 고달픔에 지쳐 한순간의 실수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짐을 가족과의 생이별을 한탄하면서도 나의 처음 사랑, 그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며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냈었다. 그리고 낚시터에 계신 시아버지의 새참을 가지고 나가던 중 갑작스런 진통이 왔으며 나는 눈물로 쓸쓸히 그와 나의 사랑의 결정체 혁일을 맞이하였다. 9달도 채우지 못한 미수가 시간이 흘러 그가 제대를 하고 다시 부산에서 유학 생활을 했지만 나는 시할머니의 병수발로 혼자 전라도에 남아 시집살이를 했고 남편은 제사가 있어야 만날 수 있었다. 그나마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하던 중에 그에게서의 편지가 끊겼다. 마침 아버지의 환갑 잔치가 있어 가족과의 화해와 시할머니의 치료비로 인한 엄청난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 도움을 얻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부산로 갔다. 그런데 그가 자취하는 곳은 깔끔하게 정리된 여자의 소품들이 가지런히 있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원래 있어야 한다는 듯, 놀란 가슴을 숨죽이고 그의 학교로 가서 그를 정신없이 찾아다녔다. 멀리서 그를 보게 되었고 그는 나를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다방으로 가자는 손짓을 했다. 나는 아이를 등에 업고 그와 그 여자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아이는 무엇하는지 눈물을 흘리며 나의 뒤를 따랐다. 한참 후 그는 나의 첫사랑이야. 유학생활하면서 힘들어할게. 옆에서 보살펴준 고마운 여자야.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나는 그를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너무 큰 충격에 너무 뻔뻔스런 그의 표정에서 나는 목이 메어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고 명치만 무겁게 눌릴 뿐이었다. 그녀는 대학을 나오고 직장도 있는 27살의 성숙한 모습의 연인이었고 나는 중학교 중퇴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20살의 철부지 아내에 불과했기에 도저히 그녀를 버리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내가 그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그 역시 그녀를 사랑하니까 나와 우리의 아이를 포기한 것이기에 그렇게 사랑이라는 거짓의 탈을 쓴 그의 곁을 떠날 때
이미 둘째를 임신한 몸이었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운이를 눈물로 맞이하며 가슴에 앉을 수 있었다. 나는 다시 가족을 찾았다. 큰오빠는 혁이와 운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갈 것을 요구했지만 나는 내 능력이 없었기에 자식을 조카로 만나야 했고 그렇게 공부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러 나의 큰아들 혁이가 내일, 아니 오늘 결혼을 한다. 25의 청년이 되어 부모의 자격으로 식장에 갈 수 없는 엄마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나에게 몇 시간 전 전화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겨줬다. 나의 큰아들 혁이가 고모, 내일 결혼식장에 꼭 예쁘게 해서 오세요. 고모는 미인이니까 아무거나 입어도 예쁘겠지만 꼭 한복을 입으셨으면 해요. 죄송해요. 고모가 결혼하기 전에 저 결혼해서 그리고 옛날부터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꼭 지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 기억하고 있어요. 정확히 옛날일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분 마지막으로 만날 때를 기억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다신 안 부를게요.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제발 좋은 사람 만나세요. 아빠, 아닌 그분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요. 엄마를 아끼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제발. 뜨거운 눈물이 목줄기를 타고 흘려내렸고 그에게서 버림받던 그날처럼 명치가 무겁게 짓눌리고 있었다. 내가 혁이의 결혼을 앞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던 것처럼 우리 혁이도 나와 그랬다. 사랑하는 내 아들 혁이, 지금껏 숨죽이며 살아온 나에게 내일은 일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이며 또한 가장 가슴 시리고 그리운 날이 될 것이다. 사랑이라는 죄악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가 가버린 그 사람. 20여 년간 내 인생을 눈물로 채우게 했던 원망과 증오의 가슴으로 살게 했던 그가 오늘처럼 그리운 날은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알고 있을까? 자신의 하나의 핏줄이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오늘. 불과 5살 때 마지막으로 본 그를 아빠로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사실을 모습조차 보지 못한 또 하나의 핏줄이 보름만 지나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이 사실을 내일이 결혼식이다. 아니 오늘 6시간만 흐르면 그렇게 나의 하나의 보석은 자신의 인생을 열어간다. 지혁아, 제발 한 여자만을 평생 사랑하길. 지훈아,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길. 어느덧 부록이 된 너희들의 예쁜 고모이. 너희들의 보잘것없는 엄마의 기도를 들어다오.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꿈 많던 소녀는 곧 어머니가 되었고 현실의 무게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랑의 이름 아래 그녀는 가족을 떠났고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며 두 아이를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결국 그녀를 버렸고 그녀의 삶에는 상처와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 여성이 사랑에 빠진 순간 그녀는 단지 감정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 삶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상대방의 선택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양쪽의 선택이 같아야 비로소 이어집니다. 사랑은 종종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사랑을 위해 자신의 꿈과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품에 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희생이 곧 사랑의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무너질 정도의 희생은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에서 남을 사랑하려 한다면 그 사랑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항상 행복만을 주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오랜 시간 동안 상처 속에서 살았지만 자신의 아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통해 비로소 치유와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 여성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회복력입니다. 그녀는 사랑의 실패 속에서도 자녀들을 통해 다시 일어섰고 자신의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결혼식 전날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치유였고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크고 작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어려움은 결국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는 우리의 힘, 즉 회복력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사랑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실패하더라도 삶이 우리를 속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삶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사랑과 희생을 경험할 때 무엇보다 자신을 잃지 말고 회복력이라는 선물을 꼭 간직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